지난 여름 시작된 비극, 그 참혹했던 넉 달의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는 사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요. 10시쯤에 와이프가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몇 번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장인어른도 연락을 안 받았어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다. 부산 처갓집 거실에서 발견된 싸늘한 시신. 하지만 숨진 사람은 장인도 장모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이 집을 자주 오가며 가족들이 삼촌이라 불렀던 사람, 바로 장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몸에 이런 여러 흉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자기들은 타살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일단 가족들밖에 집에 없었다. 사건 당일 작성된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처갓집 거실에서 사망한 삼촌의 사인은 목조름 흔적이 있는 경부 압박질 식사,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며칠째 행방이 묘연했던 장인에 대해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건 사건 발생 13일 뒤인 9월 11일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공장지대 도로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장인의 차량이 발견된 겁니다. 어디에 도착하고? 요 지금 스타렉스 까만 거 있는 자리, 스타리아 있는 자리, 딱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냄새가 좀 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의 정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나 심하게 부패된 운전석의 시신. 그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장인이었습니다. 시체 검안서에 적힌 장인의 사인은 산소 결핍 질식사로 인한 자살. 그런데 탈북민 남성 A씨가 숨지고 며칠 뒤 A씨의 매형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최근 A씨의 누나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사망한 삼촌을 살해한 피의자고 자살한 장인이 아니라 장모를 입건한 경찰. 정밀부검은 통상 한 달, 두 달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누나였던 여성이 복용했던 수면제 성분을 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약물 성분은 피의자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일치했을 뿐 아니라 시신 발견 직후 피의자가 보인 행적 역시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성이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도 40분가량 지나서야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동생 명의로 들어둔 여러 개의 보험을 범행 동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유일한 생존자인 장모 정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3일 뒤 그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동생 억울함이 묻히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게 당하면 동생 억울함 아무도 못 풀어요. 한국 정착 3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재혼한 남편.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오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술을 마셔요. 40도짜리, 50도짜리 이렇게 높은 술을 마시는데 식사 시간이 평균 2~3시간 넘어요. 저한테 주먹질하고 폭행하고 동생하고 몸싸움하고. 혼자 사는 동생이 누나네 집에 자주 발걸음을 한 것도 매형으로부터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습관이었고 사건 당일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정 씨가 집을 나설 때 남편은 안방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 중이었고 동생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는 깨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5분.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귀가한 지 40분이 넘도록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 여기다 가방을 이래서 두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켠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켜고 탁 보니까 동생은 여기서 자고 있었고 남녀도 소파 밑에서 자고 있었고. 외출하기 전에 봤던 이치와는 달라졌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담요까지 덮은 채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는 동생. 그러니까
그때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나 정 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사망자 명의의 보험 중에는 누나 정 씨가 보험 설계사 김 씨를 통해 대신 가입해준 보험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는 옛날에 거의 한 10년도 넘었을 건데요. 포기해서 넘어와서 바로 그때 실손보험이 막 나올 때 나머지는 밑에 안보험도 돼 있고 거기에 사망보장은 100만 원인 것밖에 없어요. 1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뭐 살해했다. 제 의견은 100% 200% 그럴 일은 없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부검 결과 사망자의 몸에서 정 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뭘까? 정 씨가 직접 제공한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올해에도 내과와 정신과 등에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관련 약물을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이 왜 사망한 동생의 몸에서 검출된 걸까? 제가 먹던 약이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삼춘사필로 누나야 손대지 말 것 하고 딱 해서 거실에 면봉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뭐 두루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약통은 남편이 주로 사용하던 안방 침실에서 발견됐고 동생의 시신 인근에 놓여있던 블랙커피가 담긴 머그컵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평소 블랙커피를 즐기지 않던 동생에게 사건 당일 커피를 타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정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처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조를 만큼 명백한 살해 동기가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은 동생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동생 없을 때는 그렇게 해대다가 동생 눈치를 많이 받고 필 구속이 없으면 내한테 일을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못한다고. 남편은 정말 아내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처남을 살해했던 걸까? 밀실 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5일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 용의자는 유서에 어떤 단서를 남겼을까? 박 씨의 형제들은 그의 자살이 억울함을 호소한 최후의 수단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누나는 어떤 근거로 박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처남이 사망했을 때 이제 부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싸움이라든지 뭐가 그러면은 단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 동생에 대한 이런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귀신이 곧 칼로르시라고 할까요? 나 솔직히 너무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박 씨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저 친형제들의 바람일 뿐일까? 우리는 사유가 부고를 돌렸던 연락처를 건네받아 박 씨 지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진짜 불쌍하거든요. 억울해서 지가 자살을 한 거 아니냐. 이리 나는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처남이랑 술 먹고 싸웠던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러니까 딸이 이뻐서 진짜 죽을라 할 정도로 딸은 이쁘다 하고 가가 손녀 놓고 나서도 부부 사이는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마누라 검증 시간했어. 냉동기기 관리 기술자인 박씨는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꽤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부가 같이 사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내 정 씨의 단독 명의. 새끼 저건 주고 봐야 뭐 불알도 줘가고 뭐 차 한 대 그거밖에 없다면서 지금 다 와이프 이름으로 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할 정도였으니까 일을 집사람이나 한테 올인을 했단 말이야. 예체능시키고 대학 보내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그런 거.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 오랫동안 가족에게 헌신해온 남편이라 처남을 살해할 동기도 없다면 박 씨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박 씨가 편의점 냉장기기 관리 사업을 할 때 거래처로 만나 5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점주. 처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박 씨는 편의점을 찾아와 하소연을 한 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가 보내준 처남의 부고 문자를 확인할 때도 함께 있었다는 두 사람. 사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장례식을 진행을 시킨다? 이거는 지금 와이프가 그러면 사장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 안색이 바뀌었어요. 되게 어두워졌어요. 저녁을 우리 가게에서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인가 그거를 사면서 물 받으면서 혼자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더라고. 경찰은 박 씨가 편의점을 떠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사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자살을 악귀가 방해한다. 만약에 네가 이제 처남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지가 자살해야 될 이유가 믿었던 집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고 확정을 하니까 형제들하고도 척지고 오로지 내 가정 하나만을 믿고 이랬는데 그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상실감? 우리가 어렵게 확인한 박 씨의 유서 내용. 억울하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은 범행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호소였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아 그의 자살을 막지 못했고 그 책임을 덮으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정 씨의 주장에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증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긴급체포하면 인권침해 되겠습니다. 이 증거 수사라는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둘 다 긴급체포한다는 거는 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공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정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는 뭘까? 부검 결과 피의자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가 누나 정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다는 점이 피의자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을까?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요, 강력한 피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살해당했던 시각에 그 집에 같이 있던 유일한 인물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당연히 제일 용의자인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사망 추정 시각에 집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작성된 시체 검안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7시경. 누나 정 씨는 분명 사망 추정 시간 전에 외출을 했다가 사망 추정 시간이 훨씬 지나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시각은 어느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사망 시각 추정하는 거는 체온, 그다음에 시반, 시강, 각막의 혼탁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 갖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망 시각 결정이라고 해서 어떤 딱 한 시점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범위입니다. 그 범위가 2시간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은 당연히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아내 정 씨가 진짜 범인이라고 해도 유일한 참고인이었을 남편이 사망해 범죄 입증의 모든 부담을 경찰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이제 범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특히 교살이라는 검시 결과가 명확한데도 그와 관련된 증거물 압수수색이 사건 발생 18일 만에야 이루어진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범행에 이루어진 어떤 도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그 범인이 확실하게 DNA가 확보돼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법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밀실살인 형태이고 타살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 남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이제 그 법정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유무죄 판단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를 가족이라 불렀을 세 사람. 그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건네고 깊이 잠든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뒤 증거를 남기지 않은 범인. 밀실 안에 있던 부부 두 사람 중 과연 누구일까?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사건의 골든타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